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당신 브랜드 연구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SNS 이 툴 중에서 어떤 거를 해야 돼요? 딱 하나만 집어주세요. 라고 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해 드리는 게 블로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SNS는 막 그러니까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호불호가 되게 갈려요. 그런데 이 검색을 통해서 늘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살아남은 게 전 블로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파워블로거도 아닌데 그럴 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작은 팁들을 좀 오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날마다 세수하시고 메이크업 하시잖아요. 그죠? 뭐 수염도 깎고 이런 것처럼 블로그도 제일 좋은 건 날마다 메이크업 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매일 관리되는 블로그랑 그 다음에 한 두세 달에 한 번 그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 보는 이게 도대체 블로그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블로그의 그 꾸준함, 시간의 힘이 가장 많이 작용되는 게 블로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축적된 컨텐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실성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읽을 거리가 풍부하다. 다른 데 있는 걸 펌이라고 하죠. 왜 갖다가 붙이는 게 과거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블로그 오픈해놓고 여기저기 그 정보를 가져다가 거기다 퍼날라놨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잡동사니만 있는 거예요. 그런 블로그 말고 그 다음에 또 왜 낚시글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지금 이제 파워블로거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 드라마나 이런 연예인들이나 이런 이름이나 그런 그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일단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어. 광고야. 이런 거는 사실은 요즘 막 대박 다 차단하잖아. 우리 시간도 없는데 그런 뜨는 키워드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그 방식은 저는 추천해 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단지 그럼 뭘 했느냐? 바로 전문 블로거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만의 분야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요. 브랜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전문 분야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축적이 돼야 이 블로그가 전문 블로거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깊이라든지 이런 게 좀 쌓여야 되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도 충분히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 블로그에 쌓이는 글, 사진,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요. 컨텐츠 파워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잖아. 그런데 그 컨텐츠라고 하는 건 하나도 다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게 축적되고 쌓여서 결국 해당 분야를 증명해주는 포트폴리오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블로그는 마케팅 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앞선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중에 3단계 전체의 그 개인 브랜드를 완성하는 7단계 중에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오프라인 툴, 그 다음에 그걸 덮는 온라인 툴 중에 온라인의 툴의 가장 대표적인 거를 저는 블로그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블로그에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여요. 그래갖고 뭐 글을 쓰다 말거나 아니면은 이 사진 위주로 주로 올리거나 뭐 이런 분들 많고 블로그에 뭘 올려야 되는지 모르고 일단 시작은 하니까 시작해갖고 매일 일상만 기록하시는 분 있잖아요. 매일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친구들하고 만났고 이런 이야기들만 올린 블로그를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이 사람 부럽다. 이거보다 시간 더럽게 많네. 그리고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단 언제 유용하다? 만약에 맛집 블로그를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맛집 블로그에 막 먹은 내용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빼곡하게 어떤 메뉴를 골랐는데 순서대로 쭉 나와.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맛집 주소나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열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찾기 위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검색하는 시대까지 간 거예요. 광고를 넘어서는 광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무슨 뭐 맛집 정보나 이런 걸 알려주는 일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 사람인 다음에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축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만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블로그에 막 잡다하게 올리면. 예전에 얘기했죠. 스크랩만 한 것도 그 사람의 전문성이 안 보이는 거고요. 컬러 이미지를 잘 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같은 거를 잘 하면 그리고 카테고리 같은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면 굉장히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블로그에 이제 댓글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댓글 관리도 좀 잘하면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채널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방명록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명록을 통해서도 일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저는 근데 그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갖고 오프라인으로 한 걸 그냥 온라인에 백업한다 생각하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정도 수준밖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강의를 요청했는데 한 달 뒤에 보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게 참 그 블로그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을 되게 명료하게 잘 쓰는 것 같지만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런 게 왔구나를 알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이런 허당도 있긴 합니다. 저같이. 그런데 진짜로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들은 그 관리를 잘 하시면 아마 효과적으로 본인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에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티스토리나 다음도 있지만 그냥 네이버의 예를 들어드리면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을 했을 때 왜 내 건 상단에 안 떠요? 내 거는 왜 일면에 안 떠요? 이런 분 되게 많아요. 근데 네이버에 앞에 보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잘 그 검색이 잘 되게 하는 것들이 뭐 전문 용어로도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 그게 되는 거를 결정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해요. 네이버에 전문 그 봇이라고 하는 애가 이 블로그가 광고성인지 아닌지도 분석하고 전문적으로 앞에 노출이 되게끔 하는 어떤 그 자기네만의 룰이 있어서 같은 단어를 8번 이상 반복하면 광고. 그래서 제목과 그래서 목차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본문에 너무 강조한다고 막 본인의 그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반복을 한다 해도 얘가 이렇게 차단이 돼서 검색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광고로 인식되면 돈을 내고 광고를 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네이버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인 듯 광고 아닌 듯 교묘하게 그 접점을 잘 피해 다니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품질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제 그게 광고성이나 이런 걸로 찍힌 거지.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도 결국은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얘기를 다 들어보고 실제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결국은 꾸준하게 계속 좋은 내용을 올리는 것밖엔 답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상단에 그 분야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뜨니까 결국은 꾸준한 거를 이길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10년 제가 썼던 나의 경쟁력에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네요. 제가 개인 블로그 홍보 전략 해서 1. 자신의 비전, 철학, 꿈이 담긴 일정한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검색을 통해 바로 개인 블로그로 들어오게 된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개인 브랜드 특강 뭐 이렇게 해서 왜 다른 데 가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브랜드를 검색해서 저를 찾기도 하지만 어느 학교 특강, 어디 기업 특강 하면 그 기업을 검색했다가 저를 찾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막 굳이 상단에 높이 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떤 날 하루에 거의 이틀 사이에 2만 명이 들어온 적도 있고 하루에 2,700명 이렇게 들어온 날이 있었어. 저도 놀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제가 그 대학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대학 뭐 퍼스널 브랜드 특강 이렇게 했는데 그 대학 입시 발표 수시 발표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격자 발표 보느라고 그 학교를 검색을 해본 거예요. 네이버 검색창에. 그런데 제 블로그가 상단에 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학교를 검색했다가 죄다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늘어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뜰지 모르니까 그냥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가끔 그렇게 운 좋아서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블로그 운영한 지 한 7년, 8년 정도 되는데 지금 아마 올해를 지나면 100만 명이 다녀간 블로그가 될 것 같아요. 누적 방문자 수가 이 네이버에 비해서 조금 이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좀 까다롭다라고 하는 티스토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100만 명이면 네이버로 했으면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용도보다는 제가 시작했을 때는 그저 제가 했던 일을 기록하는 축적된 저장소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블로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영향력 있는 개인 블로거들과 링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왜 이웃 맺기? 친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 블로그를 갔다가 제 블로그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는 유아독전 혼자서 개인 블로그라고 해서 혼자 하지 마시고 다른 지금 나랑 관련된 사람 블로그에 가서 이 구독 신청도 하고 친구 맺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결시키면 훨씬 더 자신의 블로그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세 번째, 댓글에는 빠른 댓글로 반응과 관심을 표현해야 된다. 댓글의 수도 홍보 전략이 된다. 어떤 거에 막 이렇게 댓글이 많으면 저절로 그 글에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근데 댓글 해놨는데 반응도 안 하고 그냥 쌩까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 상처받아서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에도 자주 방문하여 댓글과 트랙백으로 자신의 열정과 관심을 표현하면 좋다. 이를 통해 개인 블로그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내 거에서만 뭐 홍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댓글 남긴 다음에 제 블로그도 놀러 오세요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고 예전에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 연결해서 홍보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블로그 유통 채널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블로그들이 모여있는 그런 또 유통 채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목을 까먹기도 했네. 그래갖고 그쪽에 가서 그러니까 그 본인의 블로그와 관련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홍보 방법이 있죠. 댓글 달면서 소개하거나 추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블로그 멘토 같은 분의 도움을 받으면 또 효과적으로 빨리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짧은 글보다는 긴 글이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블로그에서는. 그래서 단문으로 표시하는 뭐 트위터처럼 140자 이내로 짧게 줄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읽을 거리가 충분히 좀 있게끔 그러니까 일상만 짤막짤막 기록하는 글보다는 좀 하다못해 사용 설명서를 설명하더라도 깊이 있게 이거 하나만 봐도 될 만큼 잘 정리하고 한 게 훨씬 전문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덟 번째, 사진, 동영상,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그죠? 블로그에 맨날 똑같이 글 사진 이게 아니라 동영상도 좀 올라오고 다른 사람 인터뷰도 올라오면 훨씬 더 이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구나 이게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블로그에 뭐 강의한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한 거, 그다음에 제가 인터뷰했던 거, 방송 나갔던 거, 뉴스 기사 나갔던 거, 책 나왔던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조연심을 증명하는 온라인 포트폴리오가 블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이 나에 대해 말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인터넷에서 가장 강력한 평판을 만든다. 이때도 제가 평판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나를 얘기하는 거랑은 좀 이게 아니란 얘기잖아. 결국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어떤 언급을 해준다는 건 굉장히 영향력이 같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마지막 10번째, 상업적인 의도가 없는 개인 블로그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든다. 이제 요때는 사실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네이버보다는 구글이나 다음에 티스토리를 이용하여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면 좋다. 키워드 검색 결과 나의 메시지가 순수하고 진실할수록 상단에 노출시키는 특별한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자신만의 주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래서 저는 티스토리를 운영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뭘 하라고 하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검색이 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네이버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망할 때까지만 기록하시라고. 그건 네이버가 고민할 일이라고. 그랬더니 누가 들어올까 봐 부끄럽다고. 그래서 어쩌다 실수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분도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기록하시라고. 저는 글을 못 써요. 아니 거기다 소설을 쓰지 마시고 팩트 기반의 정보를 기입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안 하기 위한 조건이나 핑계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또 그거에 대한 그 증거로 저도 계속 지금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브랜드를 남깁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브랜드 즉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도 없이 그냥 죽을 것이냐 생졸 할 것이냐 무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기록할 만한 무언가를 해서 기록이 돼야 기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계속 남는 것 그게 브랜드잖아요. 그 브랜드가 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블로그를 운영하는 스타트 잘하는 방법까지 있는데 블로그에도 4가지 정도의 단계에 의해서 블로그를 잘 운영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중과에 수도파는 경우가 많죠. 자, 블로그 4단계 전략에 의해서 첫 번째는요. 호기심의 단계예요. 뭐든 처음 시작하면 일단 시작이 반이라 막 시작하게 하는데 근데 수월한 게 없어. 글 써본 적이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모방 전략을 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본 좋은 글귀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참신한 아이디어 일단 짧은 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일단 호기심을 올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초보를 용기가 내고 일단 호기심의 시작은 하죠. 근데 대부분 거기서 그냥 끝나잖아요. 2번째 단계는 어디를 넘어서야 되느냐? 바로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369라는 거 혹시 법칙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마다 때려치고 싶다. 6개월에도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오고요. 9개월이면 사상없이 더 흔들리면서 매너리즘까지 빠져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하는 일에도 369 법칙이 속하는데 블로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멈추지 않고 생존하려면 최소한 1년은 버텨야 된다. 3개월까지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답답해. 막 뭐 할 때마다 잘 모르겠어. 이거 아니야. 이 길 아닌 것 같아. 근데 6개월 정도까지 일단 버티면 될 것 같은데 6개월에 또 다른 갈등이 와요. 이제 올리거나 뭐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입사원 중 70%가 6개월을 고비로 다 사직한대요. 근데 옮겨간 직장에서도 별반 다를 게 없죠. 블로그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게 진리가요. 연애에도 통하지만 어디에도 통한다? 블로그에도 통해요. 안 보잖아?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 하게 되는 일이 되니까 생존 자체 불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는 그 사람 자체다. 요거 기억하시죠?
오프라인에 있는 내가 그대로 온라인에 기록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기심의 단계를 시작으로 생존의 단계를 넘으면 그 다음 단계 어디까지 간다? 습관의 단계까지 갑니다. 이때쯤 되면 별로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 글을 올리거나 사진이나 동영상 포스팅하는 거에. 그리고 방문자 수, 댓글, 트랙백, RSS라고 하는 이 블로그와 연관된 관련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다 해봤는데 그냥 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을 연마하면서 그 단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로 넘어가느냐? 바로 습관의 단계를 넘어간 다음에는 중독의 단계에 올라갑니다. 이 중독하면 병 쪽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쁜 중독하고 좋은 중독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중독, 도박, 알코올 중독은 나쁜 중독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궁금증 중독, 일에 신념을 가지고 몰입하는 열정 중독, 성공을 위해 좋은 사람을 갈구하는 사람 중독 현상, 이런 건 좋은 중독 현상이죠. 자, 블로그 하다가 습관의 단계가 지나면 이제 궁금해서 다른 일을 못할 정도에 일러요. 수시로 방문자 수를 확인하고 유입 경로를 체크해서 어떤 사람들이 뭘 검색해서 들어왔는지를 찾게 돼요. 이러면 중독 단계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오프라인 상의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그 네트워크를 하찮게 여겨요. 온라인만 돼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회피하게 될 경우가 되게 많죠. 결국 중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긍정적으로 이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자, 마니아층이 생기고 이 중독이 돼서 이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온라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프라인 상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걸 동시에 하지 않으면 외로움에 빠질 수 있어요. 디지털 우울증? 그러니까 분명히 내 편인 것 같은데 내 편이 없는 이런 또 이 힘든 상황을 견딜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블로그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썼던 그 나의 경쟁력에 있는 얘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10년 후에 현재 상황하고는 뭐 많이 다른가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제가 그때 알았던 지식으로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 보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그냥 오프라인에 하는 걸 차곡차곡 기록한다. 조금은 좀 고지식하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곁눈 보지 않고 그냥 그 길을 쭉 가는 게 정답일 때도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SNS 채널 중에 하나를 꼭 운영하라 하면 블로그를 잘하는 방법은 있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걸 기대하면서 너무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기보다 싫지만 그게 또 어지간한 다른 효과적인 방법보다 시간을 축적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냥 욕심내지 마시고 나랑 같이 간다 생각하시고 쭉 가시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